자, 여러분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목을 조금 쉬었는데 아직도 좀 아프지만 미세먼지 해결될 때까지 또 열심히 해야죠. 자, 그러면 아까 그 대표적인 월경성 대기 오염 피해 사례, 그 미국과 캐나다 사례에 이어서 이제는 싱가포르 사례를 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분쟁. 2013년 발생한 연무 갈등입니다. 연무 발생 원인, 인도네시아 연무 문제란 수마트라 섬과 칼리만탄 섬의 산림에서 주기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이때 발생한 연무가 바람을 타고 이웃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을 말한다. 인도네시아 산림의 화재는 건기에 자주 발생하고 이때 바람이 인도네시아 쪽에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방향으로 불면서 말라카 해협을 넘어 연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연무 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현상이다. 동남아 지역 전체의 문제로 촉발시킨 심각한 연무는 1997년에 발생하였다. 당시 그 피해 지역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브루나이, 필리핀 그리고 태국에까지 이르렀다. 연무의 직접적인 원인은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지역에서 경작지, 팜유 농장과 펄프 및 제지 산업 확대를 위한 화전, slash and burn 방식에 의한 산림 별채 및 토지 개간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현지 주민들과 개발권을 획득한 기업들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인 화전 방식의 토지 개간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때 대규모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7년 이후에도 특히 2005년, 2006년, 2010년, 2011년에 이어 2013년에도 산림 화재의 규모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어 연무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였다. 연무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위에서 거론한 것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의 내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연무 문제 해결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결여 또는 부족, 취약한 환경 거버넌스와 관리, 연무를 다루고 화재 진압을 위한 대체적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의 능력 결여, 관료의 타락, 권력 배분이 명확하지 않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관할권의 중복, 환경과 개발 정책과의 합리적 조화의 결의, 산림 화재와 관련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부적절한 인도네시아 법제도, 싼 비용으로 토지를 개간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농부들, 대안적 생계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농부들 등이 인위적인 원인이다. 이 내용은 꼭 우리나라 내용을 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 수준이 인도네시아 수준 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엘니뇨도 연무 발생의 자연적인 원인이다. 이들 중에서 무엇보다 압도적인 원인은 경제적 요인이다. 현재 팜유 생산에 대한 요구는 전 세계적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대중식품인 라면, 초콜릿 제조 시 팜유가 필요하다. 이들 상품의 소비가 증가하면 할수록 팜유 산업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팜유 사용 제조식품의 생산 및 매매를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연무로 인한 피해. 동남아 국가 대부분이 연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가장 최근의 연무 피해에 대해서 살펴보자. 2013년 연무 오염이 수마트라 섬의 대형 산림 화재로 삼국의 인도네시아 대형 산림 화재로 인해 말라카 해협 주변의 인접 국가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리아우주는 작년 화재의 진원지 중의 하나로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수의 노약자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았고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다. 연무로 인한 피해는 싱가포르가 가장 심각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3년에 연무 문제가 1997년보다 더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6월 20일에 연무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민감한 반응과 신속한 조치를 취한 바가 있다. 2013년 6월 21일에 싱가포르의 오염 기준 지수 Pollutant Standard Index가
401을 기록하여 많은 노약자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막대한 의료 비용이 들었다. 또한 정원도시, 가든시티라고 할 정도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싱가포르가 연무 문제로 인해 생활 환경이 악화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격히 감소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입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지옥이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관광업에도 엄청난 치명타가 되는 거죠. 말레이시아 정부도 국가 비상령을 선포하였으며 2013년 6월 연무가 덮친 말레이시아 남부의 조호르주에 있는 200여 개의 학교들에 대해 임시 휴교 조치를 내렸었다. 말레이시아 해양경찰은 말라카 해협에 연무 경계령을 내리는 한편 모든 선박의 운항 시 항해 안전 등을 켜도록 조치를 취한 바가 있다. 연무로 인한 외교적 갈등. 그동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에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연무 발생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산림 화재 예방과 진압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의 산림 개발 정책에 관료들의 부패와 비리가 개입되어 있어 연무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한다고 비난하면서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 산림 개발을 허가한 기업들의 명단과 개발 허가 지역의 상세한 지도를 요구하면서 외교적 마찰이 발생된 적도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무 문제는 천재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변국들 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비난이나 법적 책임을 통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주장 중에 유의하여 들여다볼 내용은 특히 수마트라 섬에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기업들도 산림 개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인도네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2013년에 도 연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도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화전으로 인한 연무 발생이 불법적인 산림 벌채 및 토지 개관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활동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기업들도 연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상당량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로 밀반출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도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동남아 국가들이 협력하여 연무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의 지나친 요구는 인도네시아 국내 문제에 대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책임 제도를 통한 연무 문제의 해결의 한계. 사후적 구제보다도 사전적 예방이 더 중요한 환경 문제를 전통적인 국가 책임의 추군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국제적 환경 오염이 발생한 사례에 비해 국가 책임이 공식적으로 원형한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 간의 연무 문제에 대한 입장 차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적 외교적 이유로 인해 국경을 넘는 환경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 제도를 원형하는 것이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니다. 주요한 피해국인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가 전통적인 분쟁 해결 방법을 이용하여 인도네시아의 국가 책임을 추궁하려는 시도가 아직 없는 것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연무로 인하여 그 주변국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비롯하여 동남아 국가 전체 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그와 관련한 소송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연무 문제가 전통적인 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를 통해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적 환경 문제에 대하여 당사국 간의 대립적 성격을 지닌 전통적인 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나 국가 책임 제도를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국내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불개입 원칙 또는 개입 최소화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아세안 방식, 아세안 웨이 46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아세안 회원국들이 상대국 주권에 대한 존중과 국제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사법적인 분쟁 해결이나 국가 책임 제도를 통한 연무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국가 책임 제도의 원형을 통해서 연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난망한 것이라면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가? 연무 문제를 아세안의 연대 정신에 의해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아세안 내에서 환경 협력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미세먼지의 고통을 비슷하게 경험한 나라가 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도시국가 싱가포르다. 이제 이거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른 말로 이제 간추려 놓은 겁니다. 1990년대 이후 건기인 6월에서 9월이 되면 헤이즈라고 부르는 자욱한 연무가 주기적으로 싱가포르를 덮쳤다. 해가 갈수록 정도가 더 심해져 2013년 9월엔 초미세먼지 농도가 30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다. 나라 전체에 마스크가 동나고 초등고등학교에 일제히 휴교령이 내렸다. 정부는 노약자들에게 안약, 비타민, 비상식약 등이 담긴 긴급 구호 물자를 제공했다. 검은재가 섞인 공기에서는 매캐하게 타는 냄새가 났다.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듯 싱가포르의 미세먼지는 남쪽 인도네시아에서 왔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면 우리나라 자체에도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상당량 부분이 오지만 우리나라 자체에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되고 어차피 기후위기에 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하고도 협조를 강력하게 해야 되겠죠. 팜 오일과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대규모 경작지를 개간하기 위해 보르네오와 스마트라 섬 열대림에 불을 질렀다. 위성에서도 관측될 만큼 거대한 검은 연기가 섬 곳곳에서 뿜어져 나와 남풍을 타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까지 퍼져나갔다. 싱가포르 정부는 외교 갈등도 불사하며 인도네시아에 맞섰다. 인도네시아는 면적 1억 9천만, 인구 2억 7천만 명을 거느린 동남아 대국이다. 싱가포르는 서울과 비슷한 면적의 인구 600만 명이 못 되는 작은 나라다. 이런 인도네시아가 싱가포르의 항의를 처음부터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리 없다. 2013년 싱가포르 총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촉구하자 인도네시아 복지부 장관은 싱가포르가 애처럼 군다. 그만 좀 칭얼대라고 조롱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굽히지 않았다. 미세먼지 발생에 책임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국적을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초국경 미세먼지법을 2014년 제정해 인도네시아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명백한 내정 간섭이며 우리 국민을 기소하는 것을 용납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싱가포르는 국경을 넘나드는 대기오염은 주권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사를 강행해 인도네시아 최대 제지 회사를 포함한 5기업을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했다. 싱가포르 국민은 대대적인 불매운동으로 이 회사들 제품을 시장에서 몰아냈다. 국제사회의 힘을 빌려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병행했다. 다른 이웃 국가들과 힘을 합쳐 인도네시아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이 문제를 유엔까지 가져가 2015년 지속개발 정상회의 의제로 채택시켰다. 다른 한편으로는 군 병력과 헬기를 인도네시아에 파견해 화재 진압을 돕는 등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 작은 나라 싱가포르도 이렇게 노력을 했네요. 국제사회 이걸 했죠. 그래서 외교력과 경제력을 총동원한 싱가포르의 끈질긴 노력은 결국 인도네시아의 변화와 협력을 이끌어냈다. 소방 인력과 장비를 늘리고 방화범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크게 강화하면서 인도네시아발 미세먼지는 2016년 이후 크게 줄었다. 최근 3년간 싱가포르 국민은 미세먼지 없는 여름을 나며 다시 맑은 공기를 마셨다. 인도네시아 장관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환경포럼을 찾아 과거와 같은 최악의 미세먼지 위기는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스웨덴, 독일, 영국 분쟁, 북유럽 산성비 사건,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에 관한 협약. 이걸 좀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여기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쟁 배경 1950년대부터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숲이 사라지기 시작하였으며 호수의 물고기가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67년 스웨덴의 과학자인 스반테 오데는 산림 황폐화와 호수 내 산성도 상승의 원인이 외부로부터 유입된 아황산가스로 인한 것임을 밝혀냈다. 이후 1971년 OECD가 영국과 서독이 스칸디나비아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해당 국가들은 연구 결과를 부정하였다. 이에 스웨덴은
1972년 4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 인간환경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산성비를 국제적 이슈로 제기하였다. 노르웨이 극작가인 입센의 희곡 브랜드에 영국에 소름 끼치는 석탄 구름이 몰려와 온 나라를 뒤덮으며 실록을 더럽히고 독을 섞으며 낮게 떠돌고 있다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유럽의 월경성 대기 오염 문제는 오래되었다. 당시 스웨덴의 9만 개의 호수 중 약 4만 개가 생물이 살 수 없는 수준의 강산성을 기록했다. 정말 속상했겠어요. 이에 맞춰 스웨덴 정부는 산성비에 대한 조사 보고서인 Air Pollution Across Boundaries, Across Boundaries라는 말을 월경성 했는데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렇게 나라와 나라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걸 월경성이라 그런가 봐요. 뭐 에어 폴루션은 이제 대기 오염이고 그렇죠.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에 관한 협약 CLR-TAP 체결 과정. 이에 따라 관계국들은 산성비와 관련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며 1972년부터 OECD 주도하에 서독을 포함한 11개국이 참여하는 대기오염 물질 장거리 이동 측정에 관한 협동기술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1975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유럽 안보협력 회의에서 소련이 유럽 차원의 에너지, 운송, 환경 등에 대한 다자적 해결 방안을 촉구하자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이러한 제안을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논의 협상을 위한 단초로 활용하였다. 이후 UN 유럽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 물질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1979년 11월 13일 당시 UNECE 34개 회원국 가운데 31개국이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에 관한 협약 CLR-TAP에 서명하였다. 1979년의 협약은 대기 오염 물질의 축소를 원칙으로 삼고 가능한 경제적 실행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전제하에 오염 물질의 이동, 국가별 대기 오염 관리 전략 및 배출 축소 기술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 교환 체계에 초점을 맞췄다. CLR-TAP 구성 및 단계적 진전. CLR-TAP는 매년 집행기구 Executive Body 회의를 통해 진행 중인 업무와 활동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산하의 Working Group on Effect, Steering Body to EMEP, Working Group on Strategies and Review 의 3대 보조기구와 더불어 협약이행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매년 집행기구의 활동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CLR-TAP는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대상 오염 물질의 확대, 감축 목표의 설정, 감축 방법 및 비용 분담 등을 골자로 하는 8개 의정서를 단계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CLR-TAP 협약서에 활용된 과학적 조사, 감축 대상 선정, 감축 목표와 기준 연도 설정, 공동 이행, 배출 권한의 거래 등은 이후 기후변화 국제협상의 모델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런 모델을 잘 보고 정말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데 정말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행정부, 우리나라 정부, 정치인들은 정말 구소련과 핀란드 간의 산성비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산성비의 가장 큰 원인이 황이다, sulfur. 그런데 1980년에서 87년 중 핀란드 전체의 황 배출량이 40%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성비에 의한 산림 피해는 증가했다. 조사 결과 전체 피해 규모의 20%만이 자국의 오염원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는 소련으로부터 국경을 넘어온 오염 물질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졌다. 1987년 현재 핀란드 전체의 황 배출량이 연간 16만 톤임에 비해 소련 내 밀핀란드 국경 부근에서는 65만 톤이 배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역에 집중된 니켈 등 재련 공장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이 원인이었다. 이에 1989년 핀란드와 구소련 양국은 핀란드 전역과 소련 내 핀란드 전격 지역에서 발생되는 황산화물 배출량을 1995년 말까지
1980년 대비 50% 감축하는 구체적인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 문안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있지는 않지만 핀란드는 자국 피해를 줄일 목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소련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뭐 핀란드, 북유럽은 얼마나 스웨덴 깨끗한 공기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위기적인 상황을 다들 극복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극복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다음 방송으로는 위기를 환경산업 발전의 기회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각각 사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환경 위기에 닥쳤지만 이걸 잘 현명하게 적극적으로 극복하면서 환경 산업을 더 키울 수 있고 환경 산업 수출 산업도 키울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그런 정말 그 잠재되어 있는 저력을 보여줄 수도 있고 나라에 세계적으로 뽐낼 수도 있고 국민들한테 사랑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정당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아까 그 스웨덴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있는 부분인데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지금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하고 다음번 방송에 제가 목이 지금 많이 아파가지고 오늘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방송에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은 이제 그런 예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이슈와 논점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 발행이고 발행인 이내영 님이 2017년에 나온 내용인데요. 최준영 님 이렇게 돼 있네요. 발행인 이내영 님, 그러니까 최준영 님이 이걸 썼나 봅니다. 2016년에 이어 2017년도에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4월 3일까지 세계보건기구, 이게 2017년이니까 보건기구 WHO의 공고 기준인 25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날이 2016년에 40일보다 많은 59일에 이르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미세먼지 기준인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날도 14일에 이르고 있다.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은 외부의 영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세먼지가 심했던 3월 17일에서 21일 미세먼지의 국외 기여율은 PM10의 경우 62에서 80% 수준이었으며 PM2.5는 84에서 8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적 노력과 더불어 국제적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 글에서는 국가 간 대기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모범 사례로 꼽히는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 물질에 관한 협약 CLRTAP를 살펴보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CLRTAP는 Convention on Long 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이라고 합니다. CLRTAP 그 체결 배경과 경과 1950년대부터 북유럽 스칸디나비아의 반도의 숲이 사라지기 시작하였으며 호수의 물고기가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1967년 스웨덴의 과학자인 스반테 오데는 산림 황폐화와 호수내 산성도 상승의 원인이 외부로부터 유입된 아황산가스로 인한 것임을 밝혀냈다. 이후 1971년 OECD가 영국과 서독이 스칸디나비아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해당 국가들은 연구 결과를 부정하였다. 이에 스웨덴은 1972년 4월 스톡홀름에서 개최한 유엔 인간 환경회의 UNC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라고 하네요. UN 인간 환경 회의에서 산성비를 국제적 이슈로 제기하였다.
아, 호수의 물고기가 급속하게 감소하기 시작한 거는 노르웨이 극작가인 입센의 희고 브랜드에 영국에 소름 끼치는 석탄 구름이 몰려와 온 나라를 뒤덮으며 실록을 더럽히고 독을 섞으며 낮게 떠돌고 있다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유럽의 월경성 대기 오염 문제가 그때는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해외에 맞춰서 스웨덴 정부는 산성비에 대한 조사 보고서인 Air Pollution Across Boundary를 발표했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관계국들은 산성비와 관련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며 1972년부터 OECD 주도하에 소독을 포함한 11개국이 참여하는 대기오염 물질 장거리 이동 측정에 관한 협동 기술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제 영어로는 OECD Cooperative Technical Program to Measure the Long Range Transport of Air Pollution 이라고 합니다. 1975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유럽 안보협력회의에서 소련이 유럽 차원의 에너지, 운송 환경 등에 대한 다자적 해결 방안을 촉구하자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이러한 제안을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논의 협상을 위한 단초로 활용하였다고 하네요. 유럽 안보협력회의는요. 헬싱키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이고 소련 노르웨이와 UNECE 차원에서 산성비 문제를 논의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이후 노르웨이는 소련을 대신해 월경성 오염 통제를 위한 협약 체결을 주도했다고 하네요. 이후 UN 유럽 경제위원회는 UNECE 차원에서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1979년 11월 13일 당시 UNECE 34 회원국 가운데 31개국이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다. 1979년의 협약은 대기오염 물질의 축소를 원칙으로 삼고 가능한 경제적 실행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전제하에 오염 물질의 이동, 국가별 대기오염 관리 전략 및 배출 축소 기술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 교환 체계에 초점을 맞췄다. CRLTAP 구성 및 단계적 진전. 매년 CRLTAP는 매년 집행기구 Executive Body 회의를 통해 진행 중인 업무와 활동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산하의 Working Group on Effect, Steering Body to EMEP, Working Group on Strategy and Review 3대 보조기구와 더불어 협약이행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매년 집행기구의 활동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CRLTAP는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대상 오염 물질의 확대, 감축 목표의 설정, 감축 방법 및 비용 분담을 공짜로 하는 8개의 의정서를 단계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CRLTAP 협약서에 활용된 과학적 조사, 감축 대상 선정, 감축 목표와 기준 연도 설정, 공동이행, 배출 권한의 거래 등은 이후 기후변화 국제협상의 모델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표에 제네바 의정서 1984년도의 주요 내용은요. 유럽 감시평가 프로그램 EMPEP에 대한 비용 분담 사항 규정했고 SO2, NOx, VOCs 및 기타 오염 물질에 대한 자료 수집, 이동 확산 및 예측 활동에 초점을 맞췄고요. 현재 200개 이상의 관측 지점을 설치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헬싱키 의정서 1985년 이황화탄소 감축이 주요 목적으로 1980년을 기준으로 1993년까지 방출 및 국경이동 30% 감축 목표, 21개 당사국 모두가 목표 달성.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동북아 지역의 대규 관리 협력 현황은 아까 여기서 끊겼죠. 어쩐지. 목표 21개 당사국 모두가 목표 달성에 성공하였고 11개국은 60% 감축. 배출 감소 연구를 비롯하여 연간 배출량과 측정 방법 등을 보고 1988년도 소피아 의정서, 91년 제네바 의정서, 94년 오슬로 의정서, 98년 아르후스 의정서 1, 1998년 아르후스 의정서 2, 예테보리 의정서 1999년 정말 오랫동안 꾸준하게 협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피아 의정서 질소 산화물의 감축이 주요 목적 1987년을 기준으로
94년까지 국가별 방출 기준 및 국경 이동을 초과하지 않도록 감축. 25개의 당사국 가운데 19개 당사국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제네바 의정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 VOCs 방출 및 국경 이동 통제가 주요 목적. 다음의 세 가지 목표 가운데 하나를 감축 목표로 설정하도록 규정. 1. 1999년까지 기준 연도 대비 30% 삭감. 2. 부속서 I에 규정된 대륙권 오존관리지역 TOMA를 지정하고 1999년까지 국가 총 배출량을 1988년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 3. 1998년의 배출량이 특정 수준을 넘지 않는 경우 그 수준을 1999년까지 유지. 1994년 오슬로 의정서는 효과 기반 접근, 임계 부하량 개념 및 최적 기술 등의 개념 적용. 장기적, 단계적 접근을 통해 당사국별로 다른 감축 의무를 부여. 공동이행, 배출 권한의 국제적 거래 등 배출권 거래제 개념 도출. 아루스 의정서 1 1998년도는요. 카드뮴, 납, 수은을 세 가지를 대상. 당사국은 세 가지 군금속 배출량이 1990년 이하가 되도록 관리. 고정 배출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과는 최적 기술 BAT를 별도로 규정. 유연 휘발유 퇴출, 건전지 납 사용량 감축, 조명기구 수은 관리. 아루스 의정서 2 1998년 16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POPS가 관리 대상이고 물질별 사용 금지, 단계적 폐기 등에 관한 사용을 규정, 특정 물질에 대하여 1990년 이하로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규정. 예테보리 의정서 1999년 황 NOx, VOCs 및 암모니아에 대한 상한선 설정, 2012년도에 미세먼지 PM2.5 신규 기준 도입을 위한 수정안의 합의,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황 59%, NOx 42%, VOCs 28%, PM2.5 22%, 암모니아 6%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에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하고 합쳐서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의 경우는 아황산가스를 비롯한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와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나 국제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피해 당사국의 노력을 통해 다국 간 협력 체계인 CLRTAP를 구성하고 이를 통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상당 부분 문제를 해결하였다.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해결을 하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오니까 어떡하겠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런 소리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전혀 국내에서는 안 온다 이런 또 소리도 그만하시고요. 중국에서 오는 걸 확실하게 협력하고 국내에서 있는 미세먼지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책을 지금 조금 하고 있긴 하겠죠. 근데 그 이상으로 100배, 1000배, 10,000배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농부가 지역은 오염물질의 기온과 이동 변화 등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부족하여 상호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이 지금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LRTAP의 EMEP와 같은 과학적 조사 연구기구의 구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국가 간 갈등 상황을 중재 조정해 줄 수 있는 국제기구의 참여 확대와 더불어 과학적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관련국 간 상호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유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월경성 대기 오염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CLRTAP의 사례와 같이 관련국이 합의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한 단계적 행동의 실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기다린다면 그게 이제 후회 없잖아요. 원망할 수도 없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2017년 제가 한국에 없을 때인데 17년, 16년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막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깨끗한 공기에서 살고 싶으면 함께 노력합시다. 저희가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데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목이 아파서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아주 환경적으로 생태 도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